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까지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을 돌며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소년공 이재명이 고난도 겪었지만 꿈도 키워낸 곳입니다. 시민운동가 이재명이 사회 변화를 일궈낸 곳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을 찾았는데요. 21년 전 정치를 결심했던 교회를 다시 찾으며 초심을 되새겼습니다. 이곳은 시민운동가 시절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무산에 항의하다가 구속 위기에 몰렸던 당시 몸을 피했던 장소였는데요. 이 후보는 그때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제가 정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정치를 해서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시민이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 정확히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정치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는데요.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해내겠다는 각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년공 시절을 거쳐 시민운동가와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 변화를 이끌었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일해온 이재명 후보는 이 자리에서 초심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면 경제부터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 상황 점검을 지시하고 개혁보다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으로 일상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함께 호흡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서울 강북과 강서, 경기 한양과 광명을 마지막으로 방문하며 수도권 표심 잡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하나는 내란 세력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김문수가 만약에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게 된다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상황으로 되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시 지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용인하시겠습니까? 김문수가 다시 정치에 복귀하면 내란 수고의 윤석열이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그 위험을 절대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의 귀환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의미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이재명 후보는 지난 22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빛의 혁명을 내세우며 전국을 돌았는데요. 첫날 광화문 광장에서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운동화를 신고 출정식을 열었고 마지막 날에는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있는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권력을 쫓는 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란의 흔적을 끊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 그 선택은 바로 오늘 국민의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IMF도 금부치를 내다 팔며 극복했고 박근혜의 국정농단도 촛불을 들어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칼을 든 그 군대를 이 아름다운 5세계 응원봉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 빛의 혁명이 완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반드시 내란의 책임자를 다 찾아내고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주요 책임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이런 내란 사태는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재명! 국민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가진 것 없이 자라났습니다. 상처도 흔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탐하거나 타인을 가해하거나 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학교 대신 공장을 다니면서도 저는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상식적인 세상을 꿈꿔왔고 평범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는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그런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위기들, 공격을 이겨내며 여러분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칼로, 펜으로, 법으로 죽이려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께서 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작년 1월 2일 1mm 차이로 죽음을 면하고 다시 살아났을 때 나머지 삶은 덤이다. 나를 살려주신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나머지 삶은 살아가겠다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면 이재명이 꿈꾸었던 강자의 폭력을 제지하고 약자를 보듬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만들어 모두에게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국민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타인을 억압하고 타인의 노동의 결과를 빼앗아서 호식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합리적인 세상이라면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이 위기를 넘어서서 국민이 주인인 진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역량이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제대로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이명박, 박근혜가 웬 말입니까? 뭐요? 선거를 지원한다고요? 정상이 아닙니다. 비리범죄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과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대통령 둘이 나와 김문수의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나댔는데요. 둘이 쌍으로 미친 걸까요?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의 준동으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자 겁없이 같이 날뛰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 걸까요? 당신들을 보면 누가 그 당을 지지할까 싶은데요. 한 명도 아니고 영어퍼 2명이나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의 후보를 말이죠. 이명박 하면 국가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던 황당한 대통령으로 끝까지 BBK가 자신의 것 아니라고 우기다 결국 구속된 범죄자인데요. 거기에 국정원 댓글 공작은 또 덤입니다. 여기에 박근혜는 그야말로 혼이 제정신이 아닌 대통령으로 사인에게 대통령의 권력을 양도해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묵인한 정신나간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비정상적인 전직 대통령 둘이 윤석열과 함께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김문수 후보를 돕기 위해 잇따라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오히려 민주당으로 표를 모아줄 것이라는 웃지 못할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명박이 청계천 광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시민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줍니다. 부인 김윤옥이 이명박 정부 인사 10여 명과 준공 20주년을 맞아 청계천을 찾았는데요. 대선 관련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답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일 때 김문수 국힘당 후보가 경기지사로 열심히 일했다고 추켜 세웠는데요. 결국 자기 밑에서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지난 주말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자들을 만난 박근혜는 이날도 부산과 울산, 진주 등 PK 곳곳을 돌았는데요. 정말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보수 결집을 노린 두 전직 대통령을 두고 국힘당에서는 통합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벌써 국힘당은 친윤과 반윤, 친한과 반한이 나눠져 싸움박질 중인데 퍽이나 통합이 잘 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청산하거나 과거로 흘러갔어야 할 세력들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으로 결집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내놨는데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기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싹 다 청소하게 말이죠. 오로지 이들의 관심은 당권밖에는 없는데요. 사실상 대선 후보 선출과 출마는 그냥 요식행위일 뿐인 거죠. 자신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출마를 한들 될 턱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정말 딱 하루 앞둔 시점인데요. 네, 정말 긴박하죠. 이 시점의 정치적 움직임을 담은 음성 자료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막판 유세, 그리고 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등판.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극적인 대비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보내주신 자료 속 목소리 또 그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 막판 변수들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당신의 핵심을 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선거 직전에 그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나온 여러 메시지들, 이걸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어떤 점들이 특히 그랬나요? 특히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는 뭐랄까 미래에 대한 약속이랑 과거 인물의 등장이 굉장히 극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대비요? 네. 이게 현재 한국 정치의 단면, 그리고 또 유권자로서 당신이 마주한 선택지를 한번 돌아보게 만들죠. 그럼 먼저 이재명 후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치적 고향인 성남 유세에서 초심을 강조한 부분, 이게 눈에 띄던데요. 맞아요. 그 2004년 시민운동가 시절 이야기요. 시리부려한 설립 문제로 어려움 겪다가 정치를 결심했다. 그 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했죠. 네, 권력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는 듯 했고요. 그랬죠. 그러면서 상식적인 세상, 또 억강부약 대동세상, 그 약자를 돕고 강자를 견제하면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이런 자신의 오랜 비전을 다시 꺼내들었어요. 그 연설 음성을 들어보니까요. 메시지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는 역시 경제, 민생 해결, 이런 현실적인 약속이고요. 현실적인 약속. 다른 하나는 내란 세력 심판, 국민 통합, 이런 정치적 구호죠. 그 부분이요. 특히 김문수 후보 복귀를 내란 숙주 윤석열 상황, 그러니까 내란을 키우는 숙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네, 그 표현이 상당히 강했죠. 네, 민주주의 퇴행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는 대목인데 그 어조에서 상당한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이런 의지 같아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서사도 아주 강하게 활용했죠. 네, IMF 위기라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불 시위 이런 과거 위기 극복 경험을 소환했고요. 네, 또 작년 피습 사건 이후에 자기 삶을 덤이라고 표현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다짐도 했고요. 그 부분을 말할 때 목소리에 감정이 좀 실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뭐 칼, 펜, 법의 공격에도 국민이 지켜줬다 이런 호소는 아무래도 지지층의 감성을 좀 자극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어요. 네, 분명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뭐랄까 진정성을 보여주고 또 함께 겪어낸 위기들을 상기시키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전략이죠. 오색 응원봉으로 총든 군대를 제압한다 이런 비유도 썼고요. 네, 그 비유. 보내주신 자료 속 현장 함성이랑 같이 들으니까 평화적 저항, 시민의 힘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읽혔습니다.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발언으로 해석되고요. 그런데 정말 바로 그 시점에 이건 좀 예상 밖이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 지원에 나섰어요. 네, 정말 타이밍이 그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계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랑 PK 지역을 돌면서요. 관련 임성 자료들을 들어보면 당시 현장 반응이나 이걸 분석하는 목소리에서 아니 웬 말이냐, 이거 정상이 아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많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BBK 주가 조작 의혹이나 국정원 댓글 공작으로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
그리고 또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이니까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본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통합 그림을 연출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 통합의 그림. 네.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 속 분석처럼 이미 당내에 친윤, 반윤, 친한, 반한 이런 분열상이 있는데 실제 통합 효과가 있을지는 글쎄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아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다르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민주당 측에서는 이분들의 등장을 청산해야 할 과거의 상징으로 딱 보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촉매제, 그러니까 촉매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아, 역효과를 기대하는 거군요. 네, 실제로 이 등장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결국 결과가 말해주겠죠. 그리고 이분들의 관심이 단순히 선거 승리보다는 당내 권력 장악에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그 분석 근거로 제시된 자료 속 정황들도 좀 주목할 만했고요. 네, 참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한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삶과 철학을 막 녹여내면서 미래를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네, 절박하게요? 다른 한쪽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과거의 대통령들이 전면에 나서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진 거네요. 과거에 대한 심판론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복잡하게 충돌하는 마지막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거 막판에 미래를 약속하는 후보의 그 절박한 외침, 그리고 과거를 상징하는 인물들의 등장, 이게 교차하는 것을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접하셨는데요. 네.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특정 과거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제시된 미래상 중에 어느 쪽에도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당신 스스로의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이번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